2001년 6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새벽 5시 42분 모니터링 카메라에는 한 여인의 모습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임신 7개월 차로 보이는 블론드 배, 검은색 원피스 위에 걸친 연한 회색 카디건, 그리고 손에 든 작은 여행용 가방. 그녀의 이름은 가명으로 정은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실종된 임산부. 수많은 목격자와 기록이 존재했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진실을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를 이야기하는 채널 미스토리박스입니다. 오늘도 현실과 허구의 경계 위에서 차갑지만 뜨거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깊은 여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전날인 6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후 4시 10분, 정은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마지막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확정적으로 그녀와 태아 모두 건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태아의 심박수는 분당 142회로 정상 범위였고 은하의 혈압 역시 안정적이었습니다. 오후 5시 25분 병원을 나선 은하는 휴대전화로 남편 박민수와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기록은 확정되었지만 내용은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의 진술에 따르면 내일 비행기표 확인 잘했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는 묘한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가 예약했다는 항공권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후 6시 40분경 은하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카페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지만 임산부라는 걸 확인한 직원이 디카페인으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은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약 40분간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정컨대 누군가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카페의 다른 CCTV 화면에는 그녀에게 접근한 인물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오후 7시 20분 은하는 카페를 나섰고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승차한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역에서 하차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9시 15분 은하는 자택 근처의 편의점에서 생수 2병과 김밥 1줄 그리고 비타민 음료를 구매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 나중에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되어 이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계산을 하던 은하의 표정을 기억하는 점원은 굉장히 피곤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밤 11시 40분 은하는 강남구 자택 아파트에서 작은 캐리어를 챙겨 나오는 모습이 복도 CCTV에 찍혔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마지막 출발 장면입니다. 그녀는 분명히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지만 화면에 무엇이 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정을 넘긴 6월 14일 오전 0시 22분 은하는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인천공항 1터미널로 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배가 많이 불러서 걱정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추정 주행 시간은 약 1시간 10분. 오전 1시 32분경 택시는 인천공항 1터미널 출발층 앞에 은하를 내려줬고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는 그녀가 터미널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차를 출발시켰다고 확정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오전 1시 40분부터 오전 4시 50분까지 약 3시간 10분 동안 은하의 행적은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공항 내부의 여러 CCTV에서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간헐적으로 포착되었지만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장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오전 2시 15분경 3층 대합실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의 뒷모습이 촬영되었고 오전 3시 08분경 화장실 근처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이 흐릿하게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대에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혹은 어떤 전화 통화를 했는지는 추정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전 4시 55분, 은하는 다시 명확하게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1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 근처였습니다. 공항 안내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항공사 카운터 앞을 서성이며 초조한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여러 차례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추정컨대 누군가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녀의 불안한 표정만이 화면 속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전 5시 12분, 은하는 보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검색대 바로 앞까지 갔다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보안 요원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잠깐만요. 뭔가 빠뜨린 게 있어요 라고 말하며 다시 뒤돌아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확정된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대합실 쪽으로 향했고 오전 5시 18분경 1층 편의점 근처를 지나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은하는 그 어떤 카메라에도 그 어떤 목격자의 기억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 남편 박민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전원이 꺼져 있었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아내가 비행기에 탑승했거나 기내 모드로 전환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9시, 오전 11시, 낮 12시 30분까지 계속해서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민수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 그는 처가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은하가 태국에 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연락은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가족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 박민수는 인천공항 안내데스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당일 출국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정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은하라는 이름으로 당일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날, 그 전주, 심지어 한 달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녀의 이름으로 예약된 항공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내는 분명히 태국으로 간다고 했고 공항에 간다고 했으며 실제로 공항에 도착한 것까지 확인되었는데 출국 기록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후 4시 50분, 박민수는 인천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7개월의 여성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은하의 통장 계좌에서는 어떠한 이상 거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신용카드 역시 6월 13일 오후 9시 15분 편의점 결제 이후로는 사용 기록이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그녀는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6월 15일 오전 10시, 경찰은 본격적으로 인천공항 내부 수색에 나섰습니다. 1터미널과 2터미널, 주차장, 화장실, 창고, 심지어 직원 전용 구역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확정된 결과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하가 사용했을 법한 물건, 그녀의 흔적, 어떠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경찰은 공항 주변 CCTV 분석에 집중했습니다.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돌려보며 은하의 동선을 추적했지만 오전 5시 18분 이후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6월 16일, 사건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역 신문이 임신부 공항 실종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곧이어 주요 방송사들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추정컨대 경찰 내부에서 정보가 흘러나간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에 관심이 쏟아지면서 목격자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이는 6월 14일 오전 6시경 공항 근처 도로에서 임산부를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인천 연안부두 근처에서 비슷한 옷차림의 여성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보들은 확정된 사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일일이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오인이거나 전혀 관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은하의 어머니 김순자는 매일 아침 인천공항을 찾아가 딸의 사진을 들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사람 보셨나요? 우리 딸이에요. 임신 7개월이에요. 제발 좀 봐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고 눈은 점점 깊게 파여갔습니다. 남편 박민수는 매일 밤 아내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신호음을 들으며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제발 연락 좀 해요. 아기는 괜찮아요? 우리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경찰은 은하의 자택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그녀의 방에서는 여권과 신분증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여권 없이 출국할 수는 없으니 은하는 애초에 해외로 나갈 계획이 없었거나 아니면 출국하지 못한 채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초음파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기 이름을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이. 추정컨대 그녀는 아이의 출산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6월 25일,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한 제보자가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6월 14일 새벽 인천공항에서 은하와 비슷한 여성이 한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 남성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으며 여성에게 뭔가 급하게 말을 건네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에 불과했습니다. 제보자의 기억은 흐릿했고 그가 목격했다는 시각은 오전 3시에서 4시 사이 어느 때쯤이라는 애매한 진술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시각대의 CCTV를 다시 확인했지만 명확한 장면을 찾지 못했습니다. 7월 초 또 다른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공항 청소 직원이 1터미널 1층 여자 화장실 휴지통에서 찢어진 메모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3시 30분 B구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필체 감정 결과 은하의 글씨와 유사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은하는 누군가와 새벽 3시 30분에 공항 내 B구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일까요? B구역은 1터미널 1층의 일부 대합실과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구역의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오전 3시 22분경 은하로 추정되는 여성이 B구역 근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약 12분간 그 자리에 머물렀고 오전 3시 34분경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12분 동안 그녀 주변에 접근한 인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추정컨대 약속된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카메라 사각지대에서 만남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7월 중순, 경찰은 은하의 휴대전화 기록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확정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6월 13일 오후 5시 25분 남편과의 통화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후 8시 17분, 은하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3분 42초간 통화했습니다. 오후 10시 05분에는 같은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아 1분 18초간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오전 2시 48분, 마지막 통화가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번호였고 통화 시간은 7분 33초였습니다. 경찰은 이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선불 유심을 사용한 일회용 전화였고 6월 14일 오전 3시 이후로는 꺼진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추정컨대 누군가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우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말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자발적 실종이었습니다. 은하가 어떤 이유로 스스로 사라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여권과 신분증을 두고 갔다는 사실과 모순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범죄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거나 강요에 의해 끌려갔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공항 내에서 그런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사고였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나 돌발 상황으로 인해 어딘가에 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항 내부와 주변 수색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가능성은 은하가 공항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택시나 자가용 혹은 도보로 공항을 떠났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출차 기록이나 목격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8월 들어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식어갔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자 보도의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은하의 출산 예정일이었던 8월 말이 다가오면서 그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은하는 어디선가 아이를 낳았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남편 민수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아내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청하는 꿈, 아기가 울고 있는데 찾을 수 없는 꿈. 그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9월 초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송도 지역의 한 모텔 주인이 경찰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6월 중순경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혼자 방을 잡았다가 3일 만에 떠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여성의 인상착의가 은하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모텔을 방문해 투숙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사실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시기에 투숙한 여성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신분증 사본도 은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한 결과 그 여성은 은하와 체형은 비슷했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추정컨대 모텔 주인의 기억이 착각이었거나 혹은 의도적인 허위 제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9월 중순, 경찰은 박민수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부부 관계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금전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은하가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확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와 은하는 결혼 3년 차였고 늦둥이 아이를 기다리며 행복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경찰은 민수의 알리바이도 확인했습니다.
6월 14일 새벽 그는 자택에 있었고 이는 아파트 출입 기록과 이웃의 진술로 확정되었습니다. 추정컨대 민수는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10월이 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지만 실질적인 수사 인력은 다른 사건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스스로 은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전국의 산부인과와 병원에 연락해 6월 말에서 8월 사이 신원불명의 임산부가 출산한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추정컨대 은하가 어딘가에서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정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하의 어머니는 실종자 가족 모임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지만 동시에 실종이 얼마나 끝나지 않는 고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2001년 11월 23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한 등산객이 인천 강화도의 한 산속에서 여성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은 낡고 훼손되어 있었지만 내부에서 신분증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신분증의 주인은 정은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가방은 등산로에서 약 200m 떨어진 계곡 근처 바위 틈에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정밀 수색했지만 은하의 흔적은 가방 외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는 신분증과 함께 6월 13일 편의점 영수증, 산부인과 진료 카드,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추정컨대 가방은 최소 몇 달간 그곳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 은하의 가방이 강화도 산중에 있었는지, 그녀가 직접 그곳에 갔던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가방만 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11월 26일부터 경찰은 강화도 일대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과 소방대원,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어 산과 계곡, 해안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견도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은하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것은 가방뿐이었습니다. 12월 초 경찰은 강화도와 인천공항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월 14일 새벽 공항에서 강화도까지 가려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운행했던 택시 기사들과 버스 기사들을 찾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은하를 태웠다는 기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그녀는 다른 방법으로 이동했거나 혹은 애초에 강화도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12월 중순 법의학 전문가가 가방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가방 외부에서는 흙과 낙엽, 그리고 약간의 이끼가 발견되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가방은 최소 3개월 이상 야외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가방 내부에서는 은하의 지문이 확인되었고 다른 사람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은하를 해치고 가방을 버렸다면 그 사람의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정에 불과할 뿐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가방을 버린 사람이 장갑을 꼈을 수도 있고 비와 바람에 지문이 지워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은하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가방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은하가 어딘가에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신호일까요? 민수는 매주 강화도를 찾아가 혼자서 산을 헤맸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딸과 손주를 동시에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불단 앞에 앉아 딸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2월 초 또 다른 목격담이 제보되었습니다. 강화도 인근 마을에 사는 한 주민이 지난 6월경 새벽에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마을 버스 정류장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주민에 따르면 여성은 매우 지쳐 보였고 배를 부여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이 괜찮냐고 묻자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주민에게 은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주민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추정컨대 그 여성이 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6개월 이상 지난 기억이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었습니다. 3월, 경찰은 사건 재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확정된 사실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추정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은하는 6월 14일 새벽 공항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공항을 빠져나가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가방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강화도였을까요? 그곳에 은하와 관련된 장소나 인물이 있었을까요? 경찰은 은하의 과거 행적을 조사했지만 강화도와의 연결고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은하가 혼자 공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출국을 포기하고 공항을 나섰고 택시나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강화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스스로 은신하거나 혹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임신 7개월의 여성이 왜 홀로 외딴 섬으로 갔을까요? 추정컨대 그녀는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거나 혹은 숨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어두웠습니다. 은하는 공항에서 누군가에게 강제로 끌려갔고 범죄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가방을 강화도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강화도 일대는 수차례 수색되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범인이 시신을 바다에 버렸거나 아주 깊은 산중에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월 들어 수사팀은 일회용 전화번호의 주인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번호로 은하와 통화한 인물이 이 사건의 핵심 열쇠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선불 유심을 구매한 장소를 추적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그 유심은 6월 10일 서울 용산구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구매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신분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했고 매장의 CCTV는 이미 덮어쓰기 되어 화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리점 직원은 그날 손님이 워낙 많아서 특정 인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정컨대 구매자는 처음부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민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탐정은 은하의 과거를 깊이 파헤쳤습니다. 그녀의 학창 시절, 직장 생활, 교우 관계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확정된 사실로 은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온 여성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무역회사에서 5년간 일했습니다. 민수와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냈고 임신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추정컨대 그녀의 삶에는 특별히 숨겨진 비밀이나 위험한 인연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초 탐정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은하의 대학 동창 중 한 명이 경찰 조사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명으로 최대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최대현은 은하와 같은 과였고 한때 가까운 친구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탐정은 최대현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최대현은 은하와 대학 졸업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추정컨대 두 사람 사이에는 과거 어떤 감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최대현의 알리바이도 확인되었습니다. 6월 14일 그는 출장으로 부산에 있었고 이는 회사 기록과 호텔 투숙 기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7월 사건 발생 1년이 되는 시점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었고 전문가들이 나와 여러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는 은하가 산후우울증이나 임신 중 정서적 불안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추정컨대 그녀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회피하려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은하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고 임신 내내 행복해했다는 것이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8월 은하의 출산 예정일이 지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이미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전국의 병원과 보건소에 다시 한번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신원불명의 산모가 출산한 기록이 있는지 혹은 유기된 신생아가 발견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결과는 없었습니다. 추정컨대 만약 은하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것은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출산했는지는 상상만 할 뿐 알 수 없었습니다. 2002년 12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결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나 회의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은하를 찾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희미해졌습니다. 민수는 은하의 빈자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잊은 것이 아니라 현실과 타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은하의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2003년 봄 뜻밖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화도의 한 사찰에서 수행하던 스님이 작년 여름경 젊은 여성이 저를 찾아와 하룻밤 머물다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여성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고 매우 지쳐 보였다고 합니다. 스님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고 새벽에 조용히 떠났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스님에게 은하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스님은 얼굴이 많이 야위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정컨대 그 여성이 은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왜 아기를 안고 사찰을 찾았는지 그 후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화도 일대의 사찰과 교회, 복지시설을 다시 한번 조사했습니다. 혹시 은하가 어딘가에 은신하고 있거나 아이를 맡긴 곳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확정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3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민수는 이혼 소송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경우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은 은하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2004년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새로운 실종 사건들이 언론을 장식했고 은하의 이야기는 오래된 미제 사건 목록의 한 줄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그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매년 6월 14일이면 인천공항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찍힌 장소에 서서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추정컨대 그는 평생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간 거죠? 왜 우리 곁을 떠난 거죠?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5년 현재 정은하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그녀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그녀가 낳았을 아이의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미제 사건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고 가끔씩 미스터리 프로그램에서 재조명될 뿐입니다. 확정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2001년 6월 14일 새벽 한 여성이 인천공항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추정과 가능성,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은하는 스스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끌려간 것일까요? 그녀는 지금 어디선가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것일까요? 그녀가 낳았을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답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종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지만 실종은 끝나지 않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2010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매년 6월이면 은하를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2001년에 그 새벽이 살아 있습니다. 은하의 어머니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딸을 다시 만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그녀는 은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추정컨대 그녀는 저 세상에서라도 딸을 만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조금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은하가 만약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면, 혹은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추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고 그날 밤 그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뛰며 수화기를 듭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2001년 6월 14일에 멈춰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가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들의 하루는 여전히 그날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라진 사람이 돌아와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습니다. 추정과 가능성만으로도 진실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진실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일지도 모릅니다. 은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혹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영영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기억할 수 있고 그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입니다. 2001년 6월 14일 새벽, 인천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걷던 한 여성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그녀가 안고 있던 생명은 지금 어디서 숨 쉬고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답 없는 메아리처럼 시간 속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쩌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답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영원히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묻고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은하라는 이름, 아니 그 가명 뒤에 숨겨진 실제 인물의 아픔과 그 가족의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실종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함께 멈춰버리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확정과 추정 사이, 진실과 미스터리 사이,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BOX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이야기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누군가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대이자 인간으로서의 책임일 것입니다. 본 채널의 모든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콘텐츠이며 등장하는 인물, 장소, 사건은 모두 허구로 특정 단체, 종교, 인물과는 무관합니다.